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오늘은 바람난 배우자에게 아이들이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부 둘 중에 한 명이 바람이 나면 사실 배우자보다는 아이들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상담한 어떤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작 본인은 남편이 바람 피우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의심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애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바람 피우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얘가 뭔가를 알고 있구나 싶어서 대화를 해보니까 애가 그러더라는 거죠. 아니, 엄마는 왜 그런 걸 몰라? 아빠가 하는 짓이나 행동이 누가 봐도 바람난 남자잖아. 엄마는 그런 것도 몰랐어? 나는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요즘 애들 얼마나 똑똑해요. 어떤 애들은 증거를 잡아서 갖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네이버 엑스퍼트,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활동도 하고 있는데 지식인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엄마 바람, 아빠 바람, 엄마 불륜, 아빠 불륜 해가지고 아빠가 바람 피우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한테 섣불리 얘기도 못하겠고 부모님 이혼할까봐 내가 이거를 말해도 되나 싶고, 그렇다고 내가 부모님을 설득할 수도 없고 정말 죽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학교도 가기 싫고 학업에 집중도 안 된다, 이렇게 글을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가족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니 아빠가 지금까지 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다 거짓말인 것 같고 나를 안 사랑한다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슬프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을 정말 직접적으로 느끼잖아요. 오죽하면 아이들은 어른들 감정에 하속을 하고 할 정도로 내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게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호흡이나 맥박 이런 것까지 스킨십을 통해서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로 불안해하는 이 부모의 마음 같은 게 아이들에게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퇴행을 보이기도 하고 학교에 안 간다고 막 부적응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중심성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슬퍼하는 게 나 때문이구나, 엄마 아빠 싸우는 게 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외도, 부부싸움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 피해 배우자들끼리 백날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진짜 가해자들은 자식들에 대한 걱정은 요만큼도 안 합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다 느끼고 계시죠? 자식에 대해서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할 줄 알았으면은 외도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고 가족들의 그 영혼을 파괴하는 것인지를 안다면 외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모르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백날 말로 해봐야 그 사람들은 모른다, 못 느낀다, 이게 정말 답답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체 외도하는 인간들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많이들 기가 막혀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도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도 아이를 사랑해. 하지만 어쩌겠어. 내 인생이 더 소중한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외도를 이제 그만하라고, 상간녀 정리해라, 상간남 정리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애들 얘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 말대로 그렇게 이혼이 쉬운 지 아니야. 이혼 가정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 너 지금 네 쾌락에 미쳐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지. 애들 남은 인생 생각해라. 애들 남은 인생이 앞으로 100년이다. 네가 지금 한순간에 이런 실수로 인해서 아이들의 인생을 뒤바꾸는 거다. 너 애들한테 정말 죄책감도 안 느끼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애들 인생보다 내 인생이 더 소중해. 내 인생이 더 짧게 남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나는 앞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 거야. 애들 인생, 애들 집 앞그릇 타고나듯이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것도 애들 팔자야. 그 팔자를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러면서 양육에 대한 책임이나 그런 것을 싹 빼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으면 아이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죽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고 일반적인 부모들은 생각을 하지만 이 바람 피우는 이기적인 종자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 양육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오로지 자기의 행복, 이렇게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내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거야. 나는 이혼을 해야 행복해질 것 같아. 나는 이제 당신이랑은 너무 불행해서 못 살고 이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느니 차라리 당신과 헤어져서 이혼해서 행복한 내가 되면 그게 더 아이들에게도 좋은 일이야.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또 바람은 주구장창 피우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이혼은 안 한다는 인간들도 자식 핑계를 또 대거든요. 아니 그러면 진짜 자식을 생각하면 바람을 피우지 말아야지. 최소한 들킨 후에는 정리를 해야지. 이 부부간에 이런 게 자식에게 다 흘러가고 아이들이 다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면 외도를 중지하고 가정에 충실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이혼을 안 하는 거를 자식 핑계를 대면서 지 멋대로 또 사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진짜 더 환장하죠. 이렇게 외도를 한다는 거는 영혼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배우자의 영혼만 살인하는 게 아니라 그에 딸린 자식들 2명, 3명의 영혼까지 살인하는 집단 살인이나 다름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진짜 외도한 인간들은 사이코패스나 다름없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멋대로 사는데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만사 제치고 열일 제치고 자식 일에 올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들의 상식이고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바람 피우는 것들은요,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콧방귀도 안 낍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자식이 그걸 알아가지고 애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울증 약도 먹고 상담도 다니고 하는 거를 엄마가 알게 됐어. 그래서 엄마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애들을 모르게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부부싸움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애가 그걸 알게 돼서 애가 마음에 병이 들었구나 막 하면서 오히려 피해 배우자인 아내분이 막 죄책감을 느끼고 애를 케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때문에 애가 이런 지경에 지금 이르렀다. 당신 제발 정신 차리고 애랑 대화를 하든가 애한테 사과를 좀 해라. 근데 남편은 콧방귀도 안 끼고 오히려 이렇게 아내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게 너 내가 밖에서 뭘 하고 다니든 간에 신경 쓰지 말고 집에서 애나 잘 챙기지. 네가 그렇게 맨날 나한테 시비 걸고 싸움 걸고 하더니 애가 그거 들어가지고 애가 지금 마음에 병 걸린 거 아니야. 그게 네 때문이지 왜 나 때문이야.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뭐 상식적으로 할 말이 없는 거죠. 네가 애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해서 그렇지. 네가 애들한테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저래. 응? 그러게 나 놔두라고 했지. 이거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네가 해결할 문제지. 이러면서 또 양육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서 계속 남탓만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비열한 인간들인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자식들을 인질로 삼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특히 이혼할 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들이 자식을 키울 생각은 1도 없으면서도 애들 내가 키울게 너는 몸만 나가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아니 저렇게 제정신 아닌 인간이 무슨 애를 키울 것이며 맨 나가서 바람이나 피우고 애 기저귀 한 번 안 갈아주던 인간이 어떻게 애를 키워. 그래서 네가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유식 배우자면서 무슨 애를 키운다 그러냐. 애는 내가 키울 거야. 이러면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양육권을 줄 테니 나한테 양육비는 바라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또는 바람은 피웠지만 이혼을 원치 않는 바람 피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너 나랑 이혼하자고? 그래 너 근데 어차피 경제력도 없고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은 내가 가지게 될걸? 그러면 나는 애 키울 수 있는데 대신에 너 면접 교섭 안 시켜줄 거야. 너 지금 나랑 이혼하면은 애 평생 못 볼 생각해. 그리고 애들한테는 엄마가 애들 버리고 갔다고 내가 얘기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들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애들을 인질이나 미끼로 이용하는 경우 엄마가 바람난 경우에는 엄마가 애들을 다 가스라이팅을 해놔가지고 애들이 바람 피운 엄마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나랑 산다고 하는데 내가 애들 키우려면 이 집 필요하거든. 이 집 나한테 주고 당신이 몸만 나가. 그리고 나 애들 키우려면 양육비 줘야 되니까 애들 학원비 얼마 해가지고 양육비도 내놓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 피우지 않은 그 배우자 남편들은 황당하죠. 자기가 유책 배우자도 아닌데 양육권도 뺏기고 재산도 다 달라고 하니 정말 미치는 노릇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바람 피운 여자가 자식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인질로 삼아서 재산 빼앗고 양육비 쪽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죠.
아내에게도 배신당했는데 자식한테도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바람나서 룰루랄라 다니면서 입으로만 애들 하면서 애들 생각하는 척 하면서 모든 책임은 나한테 떠넘기는데, 나 혼자 애들 붙들고 막 애들 걱정하고 애들 심리치료 데리고 다니고 막 이러다 보면은 정말 나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아씨, 그냥 저 새끼 보고 키우라고 데려다 놔버릴까? 막 이러고. 애들한테 네 아빠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다 얘기하고 그냥 애들도 아빠 안 찾게 만들어 버릴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된 이상 아이들의 상처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아무리 배우자가 잘못을 했어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야, 네 아빠가 이런 인간이다라고 막 대놓고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또 못할 짓이다 싶어요. 그래서 이게 더 힘든 거죠. 그런데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이들에 대한 문제만큼은 내 감정을 싹 빼야 돼요. 내 감정을 싹 빼고 오직 아이들을 1순위로 놓고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느낄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를, 저 상대 배우자는 아이들 생각을 1도 안 하는 것 같더라도 그럼 내가 그거 이상으로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 게 우리 남겨진 배우자들의 숙명 같은 거라는 거죠. 너무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내가 왜 저 새끼 목까지 이렇게 대신해야 되냐. 내가 나 받은 상처도 치유가 안 되고 내가 받은 상처도 정말 너무 아파 죽겠는데 애들의 아픔까지 내가 같이 떠안아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요. 정말 저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지만, 정말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최소화하면서 애들이 아프느니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순간들을 좀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인질로 삼고 미끼로 삼고 이런 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이들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는 또 아이들이 나에게 힘도 되고, 아, 내가 그때 잘 견뎌서 아이들을 잘 지켜낼 수 있었구나. 그때 견뎌준 아이들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또 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아이들 마음이 모두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나 고거나 카페로 들어오시면 제가 쓴 자녀 양육에 대한 칼럼도 있고 또 제 경험담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고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사연과 마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